오늘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급식 선생님, 돌봄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등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과 방과후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는 가정에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거나 빵으로 급식을 대처하고 단축 수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위원장을 여러 해 하며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외안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방학에는 수업이 없어 실업자나 다를 바 없는 신세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급식과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선생님들께서도 학생과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파업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 서민에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고용의 탄력성이니 경영에 합리하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일자리,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일자리,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 그래서 늘 차별받고 불안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취준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모가 내 자식이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마냥 국민 세금으로 알바 공무원 늘리겠습니다. 거나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해법은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현실성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대다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 문제나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없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한다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회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의 절반 수준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인건비의 약 2배를 인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공공부문 전체 185만 명 중 비정규직이 약 31만 명이고 이 중 기간제가 약 19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건비 상승만큼의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이던가 아니면 대략 약 19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직원의 절반을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욕만 앞세운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의 해고만 부추길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무원이 된다, 정규직이 된다, 이 얼마나 기대되고 듣기 좋은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적 감성에 기대어 엉터리 포퓰리즘 비정규직 정책을 편다면 또 다른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 민민 갈등만을 키우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당이 나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디 인재를 등용할 때 신원서판의 기준으로 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판으로 신원서판을 재해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디 신이라는 것은 용모와 풍치를 말씀하는 거겠습니다만은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당당함과 기계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게 당당함과 기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이라 하면 보통 말솜씨나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그 말에 담긴 진실함,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문료 3천만 원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또 어떤 사안을 물으면 나도 깜짝 놀랐다. 그러고 잡문료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물으면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그래도 인격이 배어 있다 해서 그 인격과 기품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서를 따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의혹, 음주운전 의혹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의 인품과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 심각한 그 의문을 우리 온 국민이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판입니다. 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판단력의 문제인데 답변하는 방식을 보면 좌하고 우면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국방장관이란 자리는 총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올 때 바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나 그다음에 법무법인에 대해서 후배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장려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그런 판단력을 보면서 이런 분에게 미사일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 국방 분야를 맡겨야 되겠는가 하는데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신원 서판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는 점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당당함과 기회가 있고 무장 출신답게 선비보다 더 강한 선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분이 정치 계절에 공천이나 신청하고 대선 캠프나 기웃거리는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 해바라기성 인물입니다. 정치 바라기입니다. 이런 분 말고는 정녕 이 나라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없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될 인사청문회인지 많은 자괴감이 든다는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인물인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분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이 돼서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대재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이 저의 거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기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얼굴이 익숙해지고 그랬는데도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은 분노했고 새누리당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대 정신에 맞는 건전한 보수당으로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저의 의미 있는 헌신일 거라 생각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07명의 제1야당이 되었지만 국민은 아직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힘껏 외쳐왔지만 저의 목소리는 그저 작기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 탄생할 지도부와 함께 한마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야당,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탈코리아 하고 있고 중견기업들은 동반 탈코리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은 더 이상 성장 신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으로 무정하고 대한민국을 이제 역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자 청년들은 실망하고 희망을 잃고 사회를 외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부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경제 민주화와 부패 척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자본시장,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지적 재산권, 국가 시스템의 투명한 작동과 법치 구현, 당당하게 자유한국당이 지켜내야만 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를 포용하며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새 정치가 구현되는 희망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책무로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바꾸겠다는 뼈아픈 각성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탄생할 지도부에게 온 힘을 다 실어주시고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개혁을 막아내는 어떠한 기득권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당당한 보수당 자유한국당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의원. 오는 30일자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어떤 청년 문제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산한다라고 하는데 또 혹여 이제 단순히 뭐 전 정권의 어떤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청년위원회에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인정을 하고 부족한 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존재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창업을 하는 풍토라든지 그리고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커버한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도 실제로 그 일자리위원 중에서 어떤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창업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변할 만한 어떤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게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청년위원회를 쭉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역할도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어떤 청년 전담하는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거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그 생산하는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잘 하고 있던 것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 청년위원회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을 다 대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 그 정우택 대표님께서 지난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 정부에서 청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그런 기존의 청년 과제를 다루는 정책 단위를 없애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청년 문제가 또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건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인데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여러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부 뭐 청년 이름을 넣은 시민단체 의견만 듣지 말고 그리고 또 여유롭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속칭 금수저 청년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관심과 전담 기구를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문제나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 지원 대책 없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한다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회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의 절반 수준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인건비의 약 2배를 인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감당할 예산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공공부문 전체 185만 명 중 비정규직이 약 31만 명이고 이 중 기간제가 약 19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건비 상승만큼의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곳에 써야 할 일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고용의 탄력성이니 경영에 합리하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일자리,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일자리,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 그래서 늘 차별받고 불안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취준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모가 내 자식이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 마냥 국민 세금으로 알바 공무원 늘리겠습니다. 거나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해법은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현실성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대다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시간을 줄이던가 아니면 대략 약 19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직원의 절반을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욕만 앞세운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의 해고만 부추길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무원이 된다, 정규직이 된다, 이 얼마나 기대되고 듣기 좋은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적 감성에 기대어 엉터리 포퓰리즘 비정규직 정책을 편다면 또 다른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 민민 갈등만을 키우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당이 나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디 오늘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급식 선생님, 돌봄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등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비정규직 절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과 방과후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는 가정에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거나 빵으로 급식을 대처하고 단축 수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위원장을 여러 해 하며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외안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방학에는 수업이 없어 실업자나 다를 바 없는 신세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급식과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선생님들께서도 학생과 일찍 퇴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파업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 서민에게 계약직 인재를 등용할 때 신원서판의 기준으로 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판으로 신원서판을 재해석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디 신이라는 것은 용모와 풍치를 말씀하는 거겠습니다만은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당당함과 기계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게 당당함과 기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이라 하면 보통 말솜씨나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그 말에 담긴 진실함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문료 3천만 원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또 어떤 사안을 물으면 나도 깜짝 놀랐다. 그러고 잡문료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물으면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